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기조를 보이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었죠. 이번 주에도 주요 연은 총재들 발언들이 또 준비가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들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그 변동성에 미리 잘 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준비가 돼 있는 가운데 18일엔 오스턴 골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20일에는 이 연준의 리사 쿡 이사와 미셸 보먼 이사의 발언이 있고요. 21일에는 베세머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제프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의 연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시 한번 인공지능 랠리를 촉발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또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구매자 관리 지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큰 축은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2기의 윤곽이 어느 정도 좀 또렷하게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냉정을 찾고 이 새로운 경제 여건이 과연 증시에 우호적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거침없는 의사결정 과정이 시장에서는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워싱턴 DC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법무장관 후보가 미정이었는데 2시간 뒤에 법무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면서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만에 법무장관을 결정한 것을 놓고 굉장히 속전속결의 인선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를 들고 시장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직감을 바탕으로 정부들의 주요 요직을 빠르게 메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주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그리고 경제 지표와 실적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매일매일 주요 이벤트들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또 시장에 나왔던 소식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사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출시 소식인데 다시 한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블랙웰과 관련해서 서버 과열 이슈로 인한 양산 지연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블랙웰이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버렉에 연결됐을 때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측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서버렉의 설계를 변경하도록 공급 업체들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졌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해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에 블랙웰을 처음 공개한 바 있었죠. 그 이후에는 2분기에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자체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출시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최소 3개월 늦춰졌고요. 그 이후에는 4분기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또 블랙웰에 다시 서버 과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고객사들이 해당 제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블랙웰 같은 경우는 가격이 $40,000에 이르는데 엔비디아의 첨단 프로세서 2개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결함이나 발열 가능성이 다른 제품보다는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당장의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자라는 입장이 큽니다. 이번 어닝 발표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으로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블랙웰 칩에 대한 수요 동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블랙웰 칩 수요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내년 실적이 좌우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즈호 증권은 일단 내년도의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미리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 일단 현지 시간 20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홀로 승자의 자리로 올랐던 것은 테슬라였습니다. M7 기업들의 주가가 1%에서 4%대 낙폭을 보였던 반면 테슬라 홀로 3%대 상승을 하면서 확실하게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테슬라가 이번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장 생산의 랠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월가에서도 일제히 테슬라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현재 가장 높은 목표 주가로는 $400 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공통적으로 상향시킨 이유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머스크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쥐고 이 생태계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진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테슬라가 독보적인 기술이 있는 만큼 테슬라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월가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FSD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와 상관없이 향후 테슬라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재료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테슬라 주가 흐름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는 변동성도 진단을 내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가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테슬라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프리스의 분석가는 테슬라의 순현금이 현재 약 260억 달러 중 절반가량이 2020년에 조달된 자본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당 조달 투자로 인해서 경쟁 심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추가 주식 발행은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와 관련돼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덕분에 머스크 장관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의 예산을 놓고 기존의 머스크가 그러했듯이 대폭으로 삭감한 이후에 나중에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고 없이 일단 깎고 나중에 고치자라는 식으로 나라 살림에 칼을 댈 경우 사회나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분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소유했던 회사들의 비용 절감 사례를 조명하면서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이 연방정부 예산을 깎는데도 그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에도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이상을 삭감하겠다라는 주정을 내놓기도 했었죠. 또 정부기관을 400개에서 99개로 줄이고 공무원들에게 매주 성과를 보고받겠다라는 공언까지 했었는데요. 이러한 극약 처방이 가능할지를 놓고 의견도 분분하지만 이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머스크를 일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구두쇠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머스크는 회사 내부의 시시콜콜한 상황까지도 다 조사하고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줄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입장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과거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에 8,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었고요. 또 지출 항목을 정리한 엑셀을 한 줄 한 줄 보고받은 이후에 추가 비용 삭감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해고 뒤에도 다행히도 X는 시장에 잘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머스크가 회사를 운영하듯 정부 예산을 무자비하게 줄인다면 광범위한 사회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머스크의 언행과 행보에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비판이 또 머스크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된다면 머스크의 대표 기업인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는 어느 길을 걷게 될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추가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은 채 9만 달러 선에서 가격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알트코인들 위주로 급격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말 사이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중앙화 거래소에 보유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없다는 건 개인들이 본인의 외부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당분간 나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의도가 없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면서 매도 물량에 대한 안도감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트코인 거래소 안에서의 보유 물량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더라도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만큼 당분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관련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